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 목소리가 반가운 목소리이기를 바라면서 지금 일요일날 마무리를 저와 같이 해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10일날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아주 국내 유수의 증권사에서 좋은 그 데이터가 나와서 제가 같이 공유해 보려고 짧은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일요일 그 제부도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제 말씀을 드리면 추천을 드리려고. 요새 대하철이잖아요. 새우철이라서 거기 보이는 다 호객행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과천에서 가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차가 하나도 안 막히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뭐 갯벌에서 놀다가 새우 요 한 접시에 뭐 이렇게 반찬 상차림까지 다 해서 제가 보기에 2명에서 3명 정도 먹을 수 있는 양 여기다 칼국수 해서 요게 45,000원이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먹고 왔는데 혹시 가실 데 없으신 분들은 요새 철이니까 혹시 다음 주에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냥 제 자랑 좀 해봤고요. 45,000원이면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칼국수까지 하면 5만원 정도. 자, 다시 시작해보면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10월 달하고 괜한 소리를 했더니 또 약간 10월 10날 그다음 11일 날 해서 이틀간 이제 고위급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예정되어 있고 14일 날 미국과 유럽 그다음에 18일까지 유럽 정상회담이 있고요. 18일 날은 이제 대중국 등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를 발효하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 차지하는 그 어떤 포션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성산 타이밍이나 뭐 매도 타이밍을 놓치셨거나 어떤 타이밍을 놓치신 분들은 그 다음 기회 그래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장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또 여러 가지 기회 중에서 잘 본인이 목표한 수익률에서 잘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보여지고 대신에 목표하는 수익률이 대략적이라도 없게 되면은 이게 또 문제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느 정도라도 정말 하다못해 전 고점이라도 매도를 하겠다는 그 타이밍을 잡아놓으시는 게 제일 첫 번째 기본적인 가이드라고 보여져요. 아무 생각 없이 손절 라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샀다면 1차적으로 어느까지 왔을 때 다음 판단을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큰 틀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벤트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해서 협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떻게 시나리오별로 작용할 것이냐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다가 마침 이 기사가 뜨길래 가져와 봤습니다. 청와대 경제수석 새로 이제 신임 되신 분 단독 인터뷰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경제 성장률 전망이 계속 하락하며 위기설이 제기되는데 당연히 읽어보지 않아도 좋다고 평가할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지 마라. 잠재 성장률이 높다. 이것이 실력이다. 또 약간 1인당 3만 달러 규모를 갖춘 국가 가운데 한국은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좋은 소리만 해놨고요.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랬듯이. 자, 미중 무역 갈등, 전망, 그리고 우리 경제 영향은 사실 되게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데 정말 실망스러운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내년보다 올해 좋아질 것 같다. 지금 당장에 내일 모레 전망을 해야 되는데 내년보다 올해보다 나아지겠죠. 내년이 더 나빠지겠습니까? 무역 갈등에 대해 IMF나 OECD에서도 지금처럼 극단적인 갈등 상황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의 전망을 얘기하라고 하는데 지금 계속 뻘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는 이제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종합해서 우리의 의견과 같이 융합해서 시장을 냉철하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결론이 올해므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낫지 않겠나. 제가 이거 보고 당장 꺼버렸다가 다시 켰어요.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이 없어요.
자, 다행히도 지난 이제 10월 4일 날 이제 미국의 실업률 지수가 50년 만에 최고로 잘 나오면서 경기의 어떤 그런 우상향하는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지표가 나오면서 달러가 또 급락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줬어요. 그리고 안정적인 어떤 통화로서의 달러가 가지는 안정적인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 이제 안전자산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수준의 인식이 되면서 달러가 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S&P 같은 경우에도 이틀 만에 뭐 대부분 하락폭을 만회하면서 그 레벨로 돌려냈습니다. 결국에는 요 9월 4일 베이지북 이후로 FOMC 이후로 수준의 레벨까지 다시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해외 지수를 분석하는 게. 그래서 코스피도 지금 현재로서는 2020선에서 일목균형 그 하단에서 딱 지지받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 아슬아슬한 모습이었는데, 사실은 일목균형상에서 하락한다는 건 정말 큰 이벤트거든요. 여기에 많은 선행지수 몇 안 되는 선행지표 중에 하나잖아요. 일목균형표가 사실상. 그래서 트리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요. 여기서 빠진다면은 지금 잠깐만요. 지금 속보가 하나가 왔는데, 북한이 이제 적대 정책을 처리하기 전까지 미국과 협상할 의욕이 전혀 없다라고 속보가 방금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묻히겠죠, 당연히. 지금 북한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어디까지 해야겠죠. 일목균형표는 몇 안 되는 선행지표로서 사실은 돌파한다면 아주 좋은 뉴스인 건 당연한 거고, 돌파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버티는 거지만, 이렇게 하향 돌파 당했을 경우에는 사실은 아래를 내줘야 된다는 이제 그런 부분이 큽니다. 하향 돌파 당했을 경우에는 많은 매도 물량, 프로그램 관련된 자동 매매 물량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행히도 2020을 잘 지켜냈던 이제 그런 부분이고, 앞서 보셨다시피 미국장이 정말 1차원적인 얘기지만 사실 가볍게 얘기하지만 많은 분석을 통해서 결론만 내드리면, 미국장 상승에 따라서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상승 그 탄력도 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으로 봐서도 제가 선을 잘못 그어놨는데, 이 선을 보시면 주봉으로도 전저점 부근에 일단 몸통 아랫단에 다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사실은 정말 깨지지 않았으면 했던 그 레벨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레벨에 지금 잘 지지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050 깨지고 난 다음에 2020을 2차 지지선으로 말씀드렸지만 진짜 깨지지 않았으면 했거든요. 그래서 월봉은 정말 오게티가 8월 9월에 나오면서 오게티로 작용했지만, 다행히도 121선을 길게 본다면 결국 한 번, 두 번의 이탈 정도로 애교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잠깐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연기금 매수가 버텨주고 있는 와중에 지금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죠. 환율이 급락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점 부근에 있는 환율이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자금들이 코스피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저점 찍고 반등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운명의 한 주가 시작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죠. 정말 단 하나의 어떤 그 변수라고 둔다면, 무역 협상이 깨지는 거 말고도 실업률이 떨어지고 이제 고용도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얘기라고 말씀드렸죠. 실업률은 잘리는 거고, 고용은 이제 잘리고 나서 다시 취업을 안 할 수도 있고, 취업을 대기할 수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다 무게를 둔다면은 사실은 안 좋은 지표거든요. 실업률은 50년 만에 최저로 나왔기 때문에 좋지만, 그래서 혹시나 원래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지표예요, 고용 지표가. 근데 이게 50년 만에 최고로 나왔다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여기에 더 반응을 하고 있지만, 원래는 고용 지표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엇갈린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을 혹시 염두에 한번 두셔보시고, 그래서 다음 주는 일단 요게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중무역 협상이다. 야간 선물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 일단 금요일날 주간에 빠졌던 부분들을 야간 선물 장 내내 상승하면서 어쨌든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필요 없을 만큼 좋은 분위기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서두가 매우 길었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 10월 11일까지 이제 무역 협상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지금 분위기로서는 정말 반반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자료를 많이 분석하는데 정말 힘들 때는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런 중요한 이벤트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벤트들은 앞에 그 무책임한 그런 어떤 인터뷰 하신 분의 그런 내용보다는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감히 예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4개를 본다면 일단 협상이 타결되는 부분, 협상이 결렬되는 부분, 관세에 관해서 관세 부과를 언급하는 부분, 실제로 관세를 부과한 최악의 시나리오, 요 2개 최악의 시나리오, 요 좋은 시나리오고 관세 부과를 언급했을 경우에는 또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결론부터 내드리면은 협상 타결이 가장 큰 호재, 당연한 거죠. 협상 타결이 가장 큰 호재였고 아이러니하게도 관세 부과를 언급했을 때 코스피가 제일 많이 상승했습니다. 좋긴 좋아. 너네 협상에 결렬은 안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언급했을 경우에 코스피가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던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사실상 협상 타결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앞으로 그런 거 없이 잘해보자 하는 그런 부분은 불가능할 거고, 결렬도 불가능할 거고, 관세 부과를 언급할 것 같습니다. 관세 부과를. 근데 뭐 여기 이 레포트에서도 어떠한 쪽에 무게를 두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관세를 당장 처리할 수는 없을 거고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내에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코스피가 통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다른 내용이 없이 무역협상이 끝나버렸을 경우에는 당연히 불확실성은 커지고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지수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좋다는 것 말고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불확실성이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으로.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는데 이때는 정말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매수 시점입니다. 매수 시점. 협상이 결렬이 났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영원의 결렬이 아니잖아요. 다음을 노리고 또 이 트럼프의 특성상 한번 튕긴 다음에 며칠 있다가 다시 한번 뭐 시진핑과는 좋은 사이다. 혹은 시진핑과 좋은 얘기는 있었다. 이런 식으로 또 언론 플레이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거기에 시장이 반응하는 게 또 시장 논리의 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급작스러운 쇼크가 나온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애널리스트들이나 어떤 그런 이론적인 내용 말고도 상대적인 감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매수 시점입니다. 증시가 당연히 폭락을 하겠죠. 무섭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딜클로징이 없이 나왔을 경우에. 근데 그 타이밍을 잘 봐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를 언덕인 10월 30날 31일까지 FOMC가 있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죠. 대형주 묻어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딜클로징이 없었을 경우에 이거는 영구적인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특성상 딜을 한번 깰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분명히 여기에 상대적인 이제 싸움의 크기겠죠. 그 상대적인 어떤 금리 인하 이슈가 더 크냐 아니면 이 무역협상 이슈가 더 크냐라는 부분인데 이건 영구적이지 않고 이건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승폭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저점 때, 공포 때 사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실 이런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거 빠지면 사실 무섭잖아요. 이렇게 폭락할 때. 하나라도 더 팔려고, 먼저 팔려고 시장에 던지는 게 이치인데, 사람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인데, 분명히 그 부분을 잘 반대로 하셔야 된다. 자,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자, 어떤 좋은 부분 쪽으로 분위기가 확 흘러간다. 했을 때는 잘 보셔야 되는 게, 정말 좋은 분위기로 가면 모든 업종이 다 오를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업종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관련된 장비나 재료나 어떤 실물이 있는 서비스업이 오르진 않겠죠. 어떤 갑자기 뭐 무형자산이 오르진 않을 거고요. 다 보면은 이 대표적인 실체가 있는 유형자산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도 대형주는 사실상 어느 정도 지금 다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고점을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그 전에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에서 2% 먹느냐, 아니면 다른 우량주에서 5%, 10%를 먹느냐, 그런 차이점인데, 저는 지금 와서 갑자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담기에는 부담스럽다. 삼성전기를 95,000원에도 담지 못했는데 지금 105,000원대에 담을 수 있겠느냐. LG디스플레이 12,000원에서도 무서워서 못 담았는데 지금 14,000원, 15,000원에 담을 수 있겠느냐. 결과적으로는 이 오르는 업종들은 제가 좀 고르고는 있긴 한데, 사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목은 뻔해져 있어요. 그래서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몇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이슈 나오기 전에 일단 또 자동차 업종이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잖아요. 8월 상승분에 있어서 거의 수혜를 누리지 못한 이제 자동차 업종들이 요 이슈에 눌려 있었는데, 관세 나오는 이번에 협상 분위기를 봐서 관세 이슈 때문에 자동차 업종도 미리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9월 상승분을 대부분 빠르게 반납했어요. 빠르게 거품이 꺼지는 모습인데, 사실 200일선의 그런 중요성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면 차트가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지금 이렇게 뭐 당당한 척, 자신 있는 척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뭐 저도 틀릴 수도 있지만 한번 현대차를 보시면 어떻게 반응되는지 보실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쪽에 삼성 SDI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상승폭이 워낙 컸었던 부분도 있지만, 수급적으로 완전히 외면당하면서 IT 반도체로 수급이 완전 쏠렸잖아요. 연기금이 관심이 없었거든요. 2차 전지 쪽에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은 삼성 SDI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이 들어올 건데 그 수급이 어디로 몰릴 건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빠진 대형주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원픽입니다. 원픽. 삼성 SDI도. 한번 더 빠질 수 있겠어요. 사실상. 정말 더 빠진다면 5% 내외에서 손절하시면 되죠. 이렇게 좀 쿨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그리고 이제 거의 손가락이 아프다 못해서 부러질 것 같아요. 지금 빠지진 않았지만 오르지도 못하는 비운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실적 시즌이 나오면 분명히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서진 시스템과, 그 다음에 우리 KMW, 그리고 뭐 실리콘웍스나 이렇게 종목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KMW도 최근에 좀 밀렸지만 분명히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 이제 표로 나와 있어요. 정말 잘 해놓은 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세 부과를 언급했을 때 많이 빠졌다. 그리고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관세 부과를 언급했을 때 1% 가까이 상승하면서 5일 이후의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관세를 부과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들어서는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실제 관세 부과할 가능성은 매우 낮잖아요. 지금으로서. 갑자기 협상에 갔는데 관세 부과를, 그것도 정상끼리도 아니고 고위급끼리 관세 부과를 해서 얻는 것도 하나도 없이 거의 결렬 수준인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 주고받고 펀치를 주고받는 그런 시나리오는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는 제외하고, 나머지는 타결이 되든 결렬이 되든 다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통계를 보면 이렇지만 19년 데이터는 조금 의미 있긴 하지만, 사실상 평균치 18년 19년을 통계치로 봤을 때는 관세 부과를 언급했을 경우에만 보합이었고 나머지는 다 하락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를 뉴스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뭐 크게 이벤트 뭐라 그래야지, 결론을 짓기는 정말 얘네들도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는 2000에서 205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일 전망이다. 정말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요. 자, 여기 했던 얘기들이 보시면은 홍콩 얘기도 나왔고, 미중 무역 협상 가능성도 나왔고, 연방준비제 페드의 스탠스도 서프라이즈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근데 뭐 근거는 없네요. 근거는 없고.
그렇죠. 이게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문제가 ISM 제조업 지수 우리 9월 달에 쇼크 나오면서 지수 폭락했잖아요. 10년 내 최저치. 중국과 미국이 중국만 피해를 받는 줄 알았는데 ISM 제조업 지수, 제조업 쪽에 미국까지 10년 내 최저치로 나오면서 증시 한번 큰 쇼크가 왔었는데 10월까지도 추가 부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해놓고 있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얘기 나왔고 실적이 영업이익 3분기 이번 주에 나온다고 합니다. 8일 전후로 나온다고 하네요. 7조 원 실적이 넘는 부분이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죠. 삼성전자 일단 실적 잘 나오면 그 밑에 업체들도 다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일단 삼성전자 실적도 이번에 나온다는 거 판단해 보시고,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인데 4일날 나와서 오늘 4일날이 뭐 언제죠? 금요일에 나왔구나. 블룸버그 TV와 여기에 출연해서 아시죠? 레리 커들로 베야크 국제경제위원장 되게 유명한 분입니다. 다음 주 협상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뭐 분위기는 일단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까지 잘 파악해 보시고, 증권사들이 지난 4일날 낸 전망 보고서입니다. 보시면 일단 하단은 2000 수준으로 다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일단 지지선이고, 그러니까 폭락은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폭등은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시장 분위기는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구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클로징 저기를 안 했네요. 자, 끝.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잘 수익 나시고 잘 파시는 그런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